정치원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한민수 전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민주당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을 쭉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만 16차례 이제 거론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강하게 좀 질타를 했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단장님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그 원내대표 연설 되게 길더라고요, 이번에요. 권성동 원내대표 길었는데 많은 국민들, 뭐 저를 포함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뭐 정권은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수위 시간까지 하면 벌써 5달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특히 뭐 경제가 좋은 상황도 아니고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삼고잖아요. 고물가에다가 정말 자영업자랄지 일반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뭐 코로나도 다시 또 재확산 분위기고 할 때 뭐 물론 그 내용에 뭐 담겨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조금 더 우리 정부가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경제도 살리고 앞으로 청사진을 좀 비전을 보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자칫하면 제 주변에서 뭐 여전히 지금 문재인 정부고 국민의힘은 야당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정도로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은 조금 더 비전 있게 정말 여당으로서 책임지게 보여야 되는데 너무 전 정부 탓을 한 거 아닌가 이런 게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율 조금 떨어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정부 탓을 너무 많이 했다는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겠고 특히 뭐 몇 가지 지점에 있어서는 뭐 최저임금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뭐 사적 채용으로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뭐 구급이고 최저임금으로 살기도 힘들다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오늘은 또 뭐 문재인 정부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비판을 하다 보니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약간 좀 듣기에 따라 이유를 배반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뭐 알박기 있지 않습니까? 알박기라는 표현을 썼던데 물론 뭐 전임 정권에 계셨던 분 중에 철학이 맞지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거와 별개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또 각종 리스트라고 해서 뭐 산업부 뭐 무슨 리스트해서 수사를 또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좀 이 비전을 보이시면서 또 사적 채용 문제 지금 논란이 많이 된 거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쿨하게 좀 사과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더 박수받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참 민주당이 참 부끄러움이 없는 거 이제 계속 확인해주고 있는 작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뭐 비전을 제시 안 하냐 막 이러잖아요. 이 경제를 어렵게 만드신 분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국민들 민생과 경제가 걱정이 되면 도와줄 생각을 해야죠. 반성의 시장은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도와줘야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도와주기는커녕 세상에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나와갖고 어제 탄핵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다렸다는 듯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탄핵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탄핵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못 참아가지고 지금 이거 언제 써먹을까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나타난 그런 기분이에요. 제가 딱 들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진정성이 있습니까? 민생과 경제를 걱정하는 그 말에 진정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어디 지금 2개월 된 정부에게, 새로운 정부에게 탄핵 얘기를 꺼냅니까? 그리고 권력 사유화? 이런 얘기 꺼낼 자격이 있으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요, 자기 친구 30년 지기를 울산시장 만들려고 청와대하고 경찰을 동원했다고 지금 기소된 상태예요. 그다음에 그 따님 태국 이주하는데 도움 주신 분, 국회의원 만들어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권력 사유화 얘기를 하려면 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이런 얘기는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적 채용 얘기 나오는데 보세요.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에 그 사적 채용,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 단어를 만약에 쓰신다면 별정직 공무원, 추천에 의해서 쓰는 그 공무원을 얘기하신다면 대한민국 그 국회의원들은 다 사적 채용했어요. 그 보좌진들이요. 선거 때 다 도와준 사람들 다 채용하지 않습니까? 추천에 의해서. 그러면 그 별정직 공무원 없애야 돼요. 아예 공채로 전부 바꿔야 돼요. 지금 민주당 169석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별정직 공무원 이번 게 아예 없애라.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입에 담지 못하는 탄핵 얘기를 했으면 오늘 이런 펀치를 맞을 준비는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그 정도 펀치 날렸으면 오늘의 이 펀치는 다 예측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 탄핵이란 단어도 나왔고 오늘은 이제 문재인 정권을 질타하는 내용들도 좀 담겼다 보니까 물론 민생을 얘기하는 것들도 많이 담겼습니다만 그 부분에 언론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협치가 너무 절실한데 이게 좀 요원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치가요. 지금 경제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내내 집값 올려놨잖아요.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금 다 푸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 물가 상승될 거는 경제학자 아니래도 다 예측이 돼요. 그다음에 그 물가가 상승되면 잡으려고 그러면 금리 인상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외환위기가 온다니까요. 네. 그러면 이게 그 2달 만에 새로운 정부가 그걸 어떻게 잡을 거며 이 설거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길어요. 국민들께서도 그거 다 아세요. 근데 지금 또 정치적으로 또 싸우잖아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그러면 민주당은 저는 지금 제1야당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민생과 경제가 걱정이 되면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야당이 도와주잖아요. 국회에서는 지금 야당이 더 세니까. 근데 더 센 야당이 자기를 낮추면서 도와주면은 저는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도 오늘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더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서 법도 빨리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쉬워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국회에 있었습니다만 이 한덕수 총리 인준을 민주당이 이제 찬성 당론으로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고 다른 한동훈 장관이랄지 여러 가지 후보들이 대통령께서 강행으로 그냥 임명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제1야당 입장에서는 그 지지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당원들도 있기 때문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를 새 정부 출범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해서 찬성 당론으로 압도적으로 인준 표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경제 어렵고 우리 자영업자들 코로나로 피해본 사람들 빨리 도와야 된다고 해서 추경도 합의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 협조를 안 했다는 거는 일부에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너무 좀 과한 지적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협상 과정들을 기사로도 보고 일을 하면서도 봤는데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좀 어차피 여당은 대통령과 여당은 이 전국 운영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아무리 야당이 뭘 공격한다고 해도 최종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원구성 협상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크게 양보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탄핵 부분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이 새 정부 출범해서 석 달도 안 됐는데 야당이랄지 여러 정치권에서 탄핵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불행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고. 근데 이 부분을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랬고 정말로 지금 일반 국회의원들 자꾸 그런 걸로 비유를 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국민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원했던 2030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정말 왜 공정과 상식을 지키지 않느냐고 손으로 그걸 가리키고 있는데 자꾸 손가락만 보면서 그럼 너희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써? 민주당 니네는 어떻게 써?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는 사람들 능력 캠프 때 일했던 능력 검증된 사람을 써라 안 써라 그 부분을 떠나서 왜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정부의 대통령실은 외가 육촌이 들어가야 되고 40년 직위에 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정말 여사 김 여사하고 친한 분은 1호기를 막 타고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지 않다. 사적 채용과 정말 권력을 사유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중심은 거기에 있는 거지. 지금 민주당이 무슨 범법 행위가 드러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탄핵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유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 탄핵 자체가 나왔다는 거에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너무 탄핵 용어 한마디 가지고 발끈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격하가 반응하는 건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알지만 앵커들하고 저도 알지만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보수층이랄지 자기들의 전통적 지지층한테 위기감을 주고 이 탄핵이 가져오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좀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거를 잘못된 부분은 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진짜 왜 이렇게까지 야당도 지적을 했는지 또 합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새겨드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한 합니다. 단장께서 좀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들어볼까요? 이 별정직 공무원은 진짜 이건 추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채용이 되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서로 정치인들이 그 지점을 건드리지 않고 건드리더라도 이렇게 심하게 공격을 안 했던 측면이 있어요. 왜? 자기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이요. 그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씨 그 사건에서 배모 씨 기억할 겁니다. 5급 공무원이요. 5급 공무원 채용할 때요. 그 도지사 비서실에서 채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명 의원 그 전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적 채용의 최고봉이에요. 그다음에 그거 어떻게 채용했는지 아십니까? 외국인 의전 담당이요. 그걸로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채도 아니고 그냥 채용했다니까요, 비서실에서. 그러면 이건 사적 채용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따지자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점을 지금 과도하게 정치 공세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또 거기다 탄핵 얘기까지 하는 거는 과연 민주당은 반성을 지금까지 하고 있냐. 5년 동안 왜 무엇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가지고 정권 교체를 했는지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거기 저는 제가 형평성에 있으니까 네네네. 짧게 하면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니까 저는 여론에 뭐 댓글도 있고 보지 않습니까? 무슨 댓글이 제일 많은 줄 아십니까? 왜 자꾸 남 탓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니? 이런 댓글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등치도 안 되는 비교 가지고 물타기 하려고 공격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결코 그런 부분들.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은 쿨하게 인정하고 저는 바꾸려고 하고 이게 진짜 대통령께서도 지지율도 반등할 기회를 잡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는 받을 수 있는데요. 민주당이 여태까지 쿨하게 인정한 적 있습니까? 조국 사태 때 보셨잖아요. 추미애, 박범계 다 보셨잖아요. 한 번도 인정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남한테 인정하라고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그냥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자, 국민의힘 이야기도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넘어가야 되니까요. 아니면 계속 반박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당 수습 방안을 두고 차기 당권 주자들끼리 좀 접근법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기 전당대회 가능 필요성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안철수 의원은 현재 이제 권성동 그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힘을 실어줬단 말이죠.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좀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이 차기 당대표를 다 노리시는 분들이라 네. 이제 어떤 게 유리한 건지를 아마 고민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보는데 사실은 우리 당원 당규를 일단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그 징계는 당대표 징계는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신속하게 이 혼란을 극복해서 갈 건지는 결국은 당원 당규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당원 당규를 다 검토하면은요. 조기 전당대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지금의 권선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그 최상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그냥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도 그 이준석 대표 자진 사퇴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거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잠잠하거든요. 뭐 밖에서 이제 당원들을 모집하는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어제 그제 지금 계속 오늘도 그렇고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지금 이른바 당원권 정지 쉽게 말하면 정치적 탄핵이라는 얘기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아요. 다른 거론되는 후보들이 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뭐 그런 얘기하면은 저기 국민의힘 쪽 분들이나 보면 뭐 민주당 지지 성향이 돌아서 선택이 돼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대구 경북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높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외곽으로 돌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조기 전대는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도 저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주변에서 뭐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대구시장도 건의하듯이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동안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보내고 그 사이에 계속 외곽을 돌면서 당원들 만나고 또 젊은 당원들 가입해달라고 막 독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를 귀합해가지고 여차하면 본인이 또 나갈 수 있지 않겠나. 뭐 조금 이른 뭐 예측입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보면은 저 이제 뭐 오늘 입장 내놨나요? 보면은
조금 이분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좀 거친 표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뭐 간을 본 것 같기도 하다는 표현들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입장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작에 의원총회로 다 추인을 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로 가자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봤겠죠. 그리고 이제 당내 세력도 좀 보면서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저 지도 체제가 지금 다르게 바뀌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상 거리가 아니고 지금 사고기 때문에.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뭐 자진 사퇴는커녕 새를 불리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철수 대표도 이제는 인정하고 다음 6개월 뒤에 상황을 보겠다.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경찰 수사라는 결정적 변수가 있겠죠. 경찰이 이준석 대표를 뭐 기소를 한다든지 하면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국민의힘 지도 체제는 당분간 갈 것 같다는 거고요. 여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덧붙이자면 이런 당권 노름을 계속 할 땐가 이런 생각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에서 한 가지를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정의원께 사실은 이런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건지도 궁금한데 권성동 현 지금 직무대행이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만 계속 뜻하지 않게 이제 논란들이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리스크다라고 이제 언론들에서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 상황과 좀 연계해서 좀 말씀 좀 들어볼까요? 그 권선동 원내대표는 사실은 좀 투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속 그 속마음을 다 좀 비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 많이 이제 또 그 깨닫고 아마 이거 어렵다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확실하게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97 그룹을 중심으로 이제 뭐 단일화 논의가 좀 본격화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강병원 의원이 제안을 했고 박용진 의원도 이제 공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강훈식 의원이나 또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거리를 두는 것 같고요. 컷오프 전에 성사가 되겠습니까? 이른바 이제 컷오프라고 하는 이제 중앙위원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앙위원회 투표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많이 나오면 이제 당 대표 후보든 최고위원 후보든 숫자를 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는 그 절차가 이제 뭐 컷오프라고 이제 기자들도 부르고 하고 있는데 그게 다음 주 28일입니다.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28일 전에 어떤 단일화를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재선 그룹들 토론회더라고 재선 의원들 출마자들 토론회인데 뭐 선언부터 하자 이렇게 뭐 제안을 했고. 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용진 의원하고 강병원 의원은 두 분은 생각이 조금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일화할지 그것까지는 가지도 못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도 네 분 재선 당대표 후보 네 분 중에도 강훈식 의원과 박주민 의원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 강훈식 의원도 단일화라는 게 가치나 비전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무조건 다 모여라. 이거는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거다. 저도 그게 뭐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재선 말고 밖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세 분이 더 계시는데 이동학 그 후보하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바로 이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중앙위 경선 컷오프 전에 28일 전에 단일화가 막 물살을 타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나중에 이제 뭐 중앙위에서 이제 세 분의 후보가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께서 의원이 올라가고 두 분 중에 어떤 단일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두 자리 중에요. 들어온다면 그 다음 상황은 또 다르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오실 때마다 제가 몇 번 여쭤봤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단일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어차피 단일화 잘 안 될 거고요. 단일화 해야죠, 원래는. 해서 한번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한번 붙어보는 게 사실 보통의 상식적인 어떤 건데 아마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어려운 단일화를 했다고 해서 그럼 이길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냥 어차피 이재명 의원이 이긴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사람들이 없어 보일 거예요. 그럼 흥행도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흥행은 뭐 흥행이 아니 그 부분의 흥행이 아니고요. 지금 과연 그 이재명 의원의 그 수사가 있잖아요. 수사의 이제 결과가 만약 기소가 되면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의 그 당원 당규에는 기소되는 순간 사실은 당원권 정지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코미디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가 됐는데 대표된 이후에 만약 기소가 되면 그거는 그냥 갑자기 그 대표권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물론 당원 당규를 고쳐가지고 그런 걸 없앤다? 그것도 또 저는 코미디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한쪽에서는 그 윤리위의 징계에 회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당원권 정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 녹록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도. 경찰이 이제 뭐 다음 달 중순쯤에 이제 뭐 그 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뭐 수사 결과를 뭐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 정 의원님은 말씀을 쓰지 않으셨지만 사법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주변 계신 분들이 고소고발을 했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용어들이나 사실상 정치 탄압인데 너무 맞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예단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 자체가 뭐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